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예, 우유TV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함몰유두. 함몰유두. 함몰유두 수술을 유방외과에서도 많이는 하는데 사실은 하는 방법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젊은 여성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영생도 해요? 하시나요? 저는 함몰유두 수술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이제 뭐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하겠지만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환자분이 원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함몰유두가 뭔가? 제가 설명해볼까요? 네. 함몰유두는 이제 선천적인 거를 우선 얘기해야겠죠. 유두라는 것 자체가 유방 안에 있는 유방 조직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끄트머리가 유두인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유방 조직이 유두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유두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잡아 뽑는 게 이제 함몰유두를 수술하는 과정인 그렇죠. 건데 근데 왜 수술해야 되냐? 왜 수술해야 돼요? 일단 뭐 모양이랑 외양 때문에 수술을 하죠. 파묻혀 있는 거를 보기에 안 좋게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용적인 미용적인 목적이고 목적. 제가 보는 건 이제 기능적인 건데 함몰유두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수유가 안 되는 걸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미리 하려는 게 있고요. 젊은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수유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잘 못 느껴요. 보통 엄마들이 들어가서 너 수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해라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균 감염이 좀 잘 되는 거죠. 맞아요. 유관 타고 균이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이제 뭉주머니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것 때문에 조직이 높고 그럼 함몰유두가 더 심해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염증도 반복되고 이 악순환이 돌면서 염증도 반복이 되고 함몰유두는 더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함몰유두를 이제 같이 수술하게 되는 거의 유일한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 염증을 해결을 하면서 함몰유두까지 이제 같이 해결을 해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염증이 동반된 경우는 수술해요. 젊은 층에서 함몰유두로 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염증. 위생적이지 않고 그리고 냄새나. 더럽다. 네. 이게 난 너무 스트레스다. 네. 미쳐버릴 것 같다. 이렇게 나이도 젊고 한창 활발한 나이인데 이게 뭔가 내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친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죠. 네. 되게 솔직하다. 요즘 분들은 수술을 하냐 마냐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나오는 정도가 있어요. 아, 그쵸. 자극을 단계가 해서, 있죠. 자극을 하거나 만져서 이게 그냥 다시 튀어나오는 정도는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눌러주면 이렇게 톡 네, 나오는 네. 정도?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진부를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그쵸, 없죠. 이렇게 뽑아내서 약간 네. 씻어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오지 않을 때 빨려 들어간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수유 때문에 오는 상태도 있어요. 진짜로 뭐 부모님 같이 왔든 뭐 누가 데리고 왔든 해서 이걸 수유를 하려고 끄집어낸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게 짓누르고 냄새나고 이런 게 나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서 못 참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수유가 앞으로 예정돼 있냐 안 예정돼 있냐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판단하는 엄청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수유가 끝났다. 출산이 다 마쳤다. 추가적인 출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수술은 너무 쉬워요. 왜 그렇죠? 유관을 끊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그렇죠. 유관이 끌고 있으니까 끌어내리는 거를 끊어버리니까. 끊어버리면 그냥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조직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성형외과 의사니까 우리가 뭐 조직 좀 채워놓고 살 피부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세워줘. 하는 거는 사실 산을 그렇게 세워줘. 어려운 수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아직 미혼이고 아니면 출산이 예정돼 있고 수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수유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이 수유다. 앞으로 이걸 해야 된다 환자분이 이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지죠. 그러면 유관을 보존하면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서 이걸 잡아 뽑을 수 있느냐. 그럼 실패 확률이 높아지죠. 실패 확률, 재발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관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조금씩은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 또 수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어떻게든 좀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을 때의 수술 결과가 그렇게 서로에게 둘 다 의사, 환자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향이 꽤 있다. 사실은 수유하려고 한 건데 결국엔 유관이 끊어지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유관을 안 끊으면은 끌어올릴 수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치료가 정말 어려운 거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수술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술을 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 젊고 그러니까 수술을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증상이 너무 심하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참았고 수유도 다 끝났고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확실하게 치료해 줄 수 있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다 이제 얘기를 드리죠. 이제 이래서 하게 되면 수유를 아예 못할 수도 있다. 거기서 이제 약간 또 그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무리해서 이제 치료하다 보면 또 저도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관을 이제 놔두고 무리해서 그거를 끄집어내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 중에 쌈지봉합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이제 실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그걸 당기고 이러는데 쌍꺼풀 매몰법 같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주변을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이걸 쪼아내는 거구나. 쪼아내는데 목을 졸라가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그게 목을 쪼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류가 안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험도가 그 유관을 끊지 않았을 때는 그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하기가 어려운 수술이네요.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야. 위생적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감염이 좀 반복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꽤 있습니다. 거대 유두. 그러니까 유두가 크다는 이유로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여자분들은 간혹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어 가끔. 남자분들도 있고. 남자 환자는 봤어요. 그 음. 쫄티 같은 거 입으면 이제 너무 좀 톡 튀어나오고 놀림받고. 놀림받고 하니까 그거를 줄이고자 하는 수술이 또 은근히 행해지고 있고 근데 그거는 조금 낫죠. 유관을 건드리지 않고 겉에만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변 살만 차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해봤는데 유두 축소를 하면 그러면 그 수유에 대한 위험성은 없어요? 뭐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유두가 너무 보통 커도 수유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수박 자르듯이 이렇게 좀 자르면서 이렇게 묶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유관이 남겨요. 유관을 남겨놓고 가운데 부분을 주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치듯이 들어가면서 피자 조각조각 떼듯이 이런 식으로 수술 방법. 케이크 맞아요, 자르듯이 맞아요. 하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이 높이도 조절해줘요?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높이를 조절할 때는 이제 목을 잘라요. 근데 이제 혈액 순환을 조심해야겠죠. 목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주저앉히는 거죠. 유관은 유지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유두 큰 거는 또 아껴놓고 싶은 게 간혹 유방암이 걸려서 유두를 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 큰 분들은 그거를 맞아. 반으로 갈라가지고 여기 갖고 오는 옮겨올 거예요. 수 있죠. 맞아. 그때 너무 사실은 결과가 사실 그 결과가 제일 좋죠. 유두 어. 유륜 제거에서 가장 좋은 게 반대쪽에서 떼오는 거가 제일 좋죠. 그럼 좀 유두 유전이 유난히 큰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딱 보고 일단은 진짜 유두 가볍겠다. 신기하다. 부피가 좀 줄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럴싸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색깔이 똑같으니까 색깔은 조금 색깔 바뀌긴 좀 하는데 바뀌어요. 네, 색깔. 옅어지긴 하는데 나중에 어떻지 유륜 문신을 해야 유륜 되기 문신을 때문에 하니까. 같이 입혀주면 되니까 유륜 유두만 데리고 오는구나. 유류는 안 갖고 와요? 유륜은 잘 못 살아서 살아도 색깔이 다 빠져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어차피 색깔 빠질 거예요. 색깔을 하기 위한 유륜이니까 어떻게 보면 파도 뭐가 나와서. 됐습니까? 그래서 한몰 유륜은 이제 네, 뭐,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함몰유두 수술하는 거를 이제 딱 봤을 때 제일 효과 좋은 방법이 유두를 싹 반으로 가르고 피탄기 방법이라고 다시 이렇게 꼬매 올리는 게 맞아요. 특히 그 유두화 몸이 좀 심했던 분들은 확실히 이제 조직을 쌓아 올리는 게 저도 그 제일 방법 제일 좋더라고요. 좋아해요. 아니,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잔인하죠. 사실. 얘들을 확 가르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꼬매기 근데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유관을 어쨌든 손상을 굉장히 덜 시키는 방법이니까. 네, 그렇게 하고 수유가 될까요? 유관이라는 게 꼭 구멍이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 개죠. 유두로 올라오는 길이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갈랐으니까 살아있는 길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유관이 막히면 그래서 나중에 유선염이나 이런 것도 잘 생기지 않아요? 잘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른 문제들도 또 생기더라고.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네. 이 떼는 조직이 이제 유두 가까이 가다 보니 약간 함몰 이제 후천적인 함몰 유두가 그렇죠. 생겨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간혹 하는데 뭐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어렵다고 저는 느끼는 게 저는 일단 함몰 유두가 좀 생길 수 있겠다 싶으면은 주변에 이 유방 실집 이렇게 박리를 해서 많이 모아주긴 하거든요. 해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피하 지방층이랑 이런 게 잘려 나가니까 층이 안 맞으니까 그걸 아무리 모아줘도 층이 안 맞으니까 결국엔 함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넣지 않은 이상 안 되는 피를 거예요. 넣기도 해요. 인조진 넣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인조진피 조직이식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백업을 해주는데 결국엔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아, 유방암 어려워. 수술하고 나서 함몰 유도가 생겼을 때 그걸 다시 재건해내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겠네요. 상황에 따라요. 상황에 따라서 쉽진 않죠. 해결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유두 제거는 하는 방법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확실한 1등이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좀 많이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결과를 좋게 해보려고. 그래서 결론은 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할 수는 있다. 상담하자. 잘 상담하자. 여기까지. 이상 OUTV였습니다. 와.